제가 오늘 이 국민대 서두에 대한민국에 지금 나라를 말아먹는 이 족속들은 전부 앞에 대자 달린 쪽이라 했는데, 지금 현재 4.15 부정선거를 뭉개고 있는 대법관,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김명수가 이끌고 있는 대법원, 그리고 이재명이가 설계하고 말아먹었다는 대장동, 그리고 검찰 수사를 뭉개고 있는 김호수가 있는 대검,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대한민국을 보기 좋게 작살내버린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겁이 나서 지금까지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우리 사회 대가리들, 이것들이 전부 하나로 뭉쳐져서 지금 문재인 정권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잘한 일 1위가 뭐냐고 했더니 없답니다. 없다. 법원 불신이 81.2%가 됐습니다. 공정하지 않는 사회, 법관 81.2%를 걷어내고 지금 나오시는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의 법관으로 다시 들어가서 대한민국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지 않으면 힘들게 생겼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법관의 81.2%를 걷어내야 돼요. 정치적인, 그리고 공정하고 평등하지 못한 이런 법관들. 아마 오늘 이분의 연설을 들어보면 겁이 나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면 양심선언이 아니라 오늘로서 법관 다 때려치우고 변호사다 하지 말고 5년간 자수하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대선배이자 정치원로이자 법조원로이신 우리 박찬종 전 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대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 때까지로 실질적으로 봐야 한다면 5개월밖에 남지 않았고, 지금은 이제 여야의 대선 후보가 결정됐거나 되는 과정에서 이제 그 본선 경쟁에까지 시작되면 대통령의 존재는 뒤로 물러서야 되기 때문에 이 시기는 대통령이 지난 4년 반에 걸쳐서 했던 일 중에 잘잘못을 정리를 하고, 특히 지난 주일에 대통령 비서실장 유영민 씨가 국회에 나와서 증언한 것 중에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을 했어요. 그럼 인정을 했다 그러면 이걸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짧은 기간에 이 정권에 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실패했는가? 앞으로 대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걸 정리해야 할 시기인데, 이 시기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머리와 손과 눈과 귀에서 놓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종전선언입니다. 종전선언. 그러니까 종전선언하고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를 해제하면, 그리고 평화 모드가 되면 김정은이가 핵을 폐기하는 길로 갈 것이다. 하우 이 순진하기 짝이 없는, 이게 노골적으로 김정은이를 편드는, 김정은이를 편하게 해주는 이 말을 지난 4년 반 동안 계속해 왔어요. 지난주일에도 대한민국의 북핵 대사, 미국의 북핵 대사 김성, 그 다음에 일본의 북핵 대사, 이 사람들이 모이고 미국에 가서도 만나고 무슨 국정원장에 가서 만나고, 그때마다 발표문이 미국과 종전선언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인원을 했다. 미국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게 말짱 가짜뉴스라는 것이 판명됐어요. 지금 저 보니까 강화된 유튜브 검열위원회 가짜뉴스 하지 말라고 하는데 청와대에서 가짜뉴스를 발표라고 했어요. 무슨 소리냐? 지난 금년주 초에 설리반 미 대통령 안보보좌관, 백악관 안보보좌관 설리반이 한국 대통령과 한국 정부가 하도 종전선언이 북핵 문제 해결의 입구다, 입구, 들어가는 문에 종전선언부터 해야 해결이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딱 잘라 얘기했어. 아니다. 입구의 종전선언이 아니다. 종전선언은 어느 단계, 굳이 그렇다면 어느 단계에 핵 문제 해결에 대한 어느 방향이 섰을 때 검토해 볼 수 있는 일이다 하고 딱 잘랐는데, 이건 문재인 대통령 뒤통수를 딱 쳐서 더 이상 하지 말라고 해요. 그런데 어제,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아마 어제 저녁인가 본데, 로마에 가가지고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가 2018년에 한 그 쇼를 다시 했어. 교황께서 북한에 가달라, 북한에 가달라. 2018년에는 북한에 방문할 의사를 나한테 말했다. 이래가지고 이거 회담이 끝나고 대통령이 이 말을 하니까 2018년 얘기입니다.
했더니 그 따라갔던 청와대 그 직원들이 박수를 쳤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완전히 한 건 했다. 한 건 했다. 얘들, 이 사람들 개념은 한 건, 두 건 하는 겁니다. 쇼하는데 한 건 했다. 이게. 자, 문재인 대통령이 교황 방북을 끌어냈다는 겁니다. 기가 막혔던지 교황청에서 잠시 뜸을 들이고 고려한 바가 없다. 고려한 바가 없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조심스럽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래도 발표문이 교황이 고려할 수 있다. 그랬. 교황이 북한을 방문하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이 완성돼야 됩니다. 첫째로는 그게 신자가 없고 교회가 없고 신부 수녀가 없는 곳입니다. 교황이 가는 데는 반드시 미사를 봉헌해야 되는데 누구를 상대로 미사를 봉헌합니까? 김정은이 하고 김여정이 앉혀놓고 미사를 봉헌합니까? 주의 평화가 너희들 머리 위에 이렇게 하면서 떡하고 포도주를 나눠줘 그럽니까? 아니죠. 그게 안 된다 이게. 그다음에 유엔 총회 결의로 김정은은 반인도 범죄자로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를 결의하는 그런 흉악범이 그걸 어떻게 해서 교황이 감싸기 위해서 갈 수 있다 말입니까? 이런 경우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황 성하, 즉 가톨릭 신자입니다. 교황 성하 북한에 모쪼록 가셔가지고 평양 한복판에서 김정은을 향해 가지고 주민을 억압하지 마라, 강제 수용소를 폐지하라, 북핵을 폐기하라, 미사일 개발하지 말고 남쪽과 평화적으로 인호하라. 그러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위해서 가십시오 하면 그에 제가 비난할 이유가 없죠. 그런 생각은 꿈에도 없는 사람입니다. 2017년에 대통령 취임한 그해 가을에 구라파를 방문해가지고 메르켈, 그 다음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메이 영국 총리를 이렇게 계속해서 만나는데 그 세 사람에게 다 한결같이 유엔 제재 종전선언해서 북한을 테이블로 끌어내면 이 핵 문제가 진전을 본다. 그러니까 메르켈이 면전에서 핀잔을 줬고 마크롱은 기자회견을 하는데 옆에 앉혀놔놓고 딱 두 눈 부릅뜨고 제재 강화해야 된다고 해요. 그 제재 강화. 그 다음에 메이 총리 만나고 나서는 후일담에 자기 비서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게 한국 코리안 프레지던트 한국 대통령이 이상하다고 유엔 결의를 풀어달라고 강화해달라고 얘기해야 할 주인공이 와서 이게 해제해달라고 이렇게 국제적으로 망신살이 뻗었어요. 문재인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북한이 핵실험, 미사일 발사, SLBM 발사 77회 77번 지난주일까지 발사를 했어요. 한마디도 항의한 게 없어. 한 번이나 두 번 유감스럽다 이렇게만 얘기했지. 여기서 한마디도 항의한 일도 없어. 지난주에는 국방장관이라는 사람이 국회에서 북한이 잠수하면서 발사하는 그 SLBM을 발사했는데 이게 도발 아니냐 그러니까 도발 아니라고 해서 도발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권 실세가 이러니까 이 장군들 군인들도 전부 이게 아주 이 주적으로 보지 않고 이렇게 해태된 이렇게 말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어요. 교황도 이번에 이렇게 종전선언 여기에 끌어들여가 교황을 이용하려고 든다. 근데 제가 이게 점잖게 얘기하는데 좀 더 냉정하게 얘기하면 교황을 악용하고 있어요. 교황을. 프란치스코 교황을 악용하고 있는 일이 있다. 바로 제 앞에 구본철 동지가 종전선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리를 잘 하셨어요. 제가 한마디만 더 보태면 종전선언은 국제법 개념이 아닙니다. 이게 정치적 용어고 정치적 선언입니다. 국제법 개념으로는 대한민국과 북한 사이는 지금 전쟁 상태입니다. 전쟁 상태인데 일시 휴전돼, 일시 정지돼. 그래서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을 맺었어요. 이 전쟁 상태를 끝내는 게 이제 종전인데 그거는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면 평화협정이 선포되고 비준되면 그게 전쟁이 끝나는 겁니다. 그게 비로소 전쟁이 끝나는 건데 미리 종전선언을 하자 하는 것은 국제법상 용인이 되지도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휴전협정 당사국인 미국이 종전선언 그건 안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당입니다. 그런데 이 정권 핵심들이 노리는 것은 종전선언을 끌어내면 재작년에 트럼프가 판문점을 가가지고 김정은이를 만난 일이 있죠. 1시간 동안 회담하는데 아마 미국 측에서는 트럼프하고 김정은이가 만나가 둘이서만 사진 찍는 걸 PR하기를 원했을 겁니다. 트럼프는 이런 걸 또 쇼를 좋아하니까. 그런데
옆에 건물에가 기다렸어. 1시간 동안 기다리니까 그 끝났다 소리 듣고 꾸역꾸역 나오니까 트럼프가 이렇게 밀어제칠 수는 없고, 그래서 이 JSA 그 구역 안에 이 휴전선 통과하는 그 선이 그어져 있는데, 거기에 트럼프가 가운데 서고 김정은, 문재인이 이렇게 서서 갔다가 왔다가 하나 이런 사진을 찍었는데, 이걸 두고 조국이라는 사람이 막 흥분을 해가지고 이거야말로 실질적 종전 선언이라고 만세를 부르는데, 하우 이게 법학 교수라는 자가 이게 국제법의 기본도 모르고 그저 그냥 미쳐가지고 어떻게든지 김정은이 환심을 사고, 그렇게 해서 이 정권, 좌파 정권의 생색내기, 이게 이런 짓거리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잘 보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 종전선언이 되려고 그러면 미국, 우리 대한민국, 북한, 중국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 종전선언 합니다. 그리고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 없이 종전선언이라는 대표가 모여서 이게 선언이 됐다 이런 말이 나오면 그 다음부터 이 좌파 핵심 극렬 세력들은 광화문 점령합니다. 우리 우파들은 점잖아가지고 광화문을 점령할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광화문 점령합니다. 코로나고 뭐고 없어 점령합니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종전선언돼서 글자 그대로 전쟁이 끝났다. 국제법 용어가 아닌데 정치적으로 전쟁이 끝났다. The end of war, 전쟁이 끝났다. 그러면 유엔군이 여기 와 있느냐? 그리고 미군이 왜 여기 와 있느냐? 그러니까 이 광화문에 있는 미 대사관을 향해 가지고 대사 나와라. 종전선언했는데 평택에 있는 미군 28,500명 당장 돌아가라. 돌아가게 안 하면 우리가 이걸 점령한다. 카터 대통령 때 이 이란의 회교 극렬파가 미 대사관을 3년인가 점령한 일이 있습니다. 그 꼴로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밤에 이 좌파들 데모를 하면서 이 전자비임을 미 대사관 앞에다가 이게 반미구호로 막 쏘아대었고, 그리고 대사관저, 정동에 있는 대사관저에 대학생들이 피켓 들고 담 뛰어 넘어갔는데 경찰이 있었는데 그걸 안 잡아냈어. 한동안 거기서 분탕질을 했어요. 이런 걸로 봐가지고 광화문 점령하고 미 대사관도 아마 점령할 것이고, 평택은 수십만 명이 몰려가가지고 총동원해가 민노총을 비롯해가 그냥 미군 나가라고 막,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이 사람들이 종전선언을 했는데 전쟁이 끝났는데 왜 있느냐 이거. 이런 꼴을 우리가 감당하고 지켜볼 수 없지요. 그러니까 이 진실을 제대로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방맹이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문재인 정권과 이게 이인영, 임종석 등으로 이제 상징되고 있는 종북 좌파 세력들이 왜 이렇게 종전선언에 매달리느냐. 그러니까 이게 안달한다는 말은 이게 조급하게 속을 썩으면서 조급하게 군다는 뜻입니다. 속앓이를 하면서 속을 썩이면서 조급하게. 그러니까 종전선언에 속이 쓰리면서도 조급하게 종전선언해야 된다. 국민의 상당 숫자는 여기에 이 현혹됐을 가능성이 있지 않은 걸 제가 두려워합니다. 글자 그대로 종전선언이니까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맺는 거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 앉아가지고 우선 전쟁 책임, 그 다음에 배상 책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대한민국 포로가 5만 명이 북한에 있는데 이제 많이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의 유해 문제, 생존자의 송환 문제, 이거 다 가려내야 됩니다. 이걸 다 덮어놔놓고 종전선언을 하는 것은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무서운 결과가. 그런데 이들이 이런 불장난 같은 이 종전선언에 이렇게 매달리는 것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걸 주장해가지고 김정은이에게 편향된 제스처를 계속 취해야, 그래야 정권이 잡혀진다. 그러니까 이재명이도 지금 이 노선 선상에 있잖아요. 그들은 일단 대한민국 성립을 부정합니다. 하고 친미 친일파가 이승만을 앞세워서 세운 정권이다. 이게 다 전제고, 그런데 이게 친미 정권, 그리고 6.25는 북침을 한 것이. 그러니까 이게 종전선언 빨리 해야 된다. 여기에 매달렸는데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해야 민노총, 정교조, 그리고 심정적으로 좌익을 지지하는 세력이 있기 마련이니까, 그래야 선거 때 표를 얻어
정권도 계속되고 국회의원도 하고 그렇게 해서 비서실 대통령 비서실장도 하고 장관도 하고 그래야 단맛을 봤거든. 김대중 노무현 10년 지금 15년째의 단맛을 봤어. 단맛이 뭔지 여러분 아시지요? 제가 한번 깨놓고 얘기할게요. 가끔 이 사회자가 뭐 국회의원 여러 번 했다 하는데 전직 국회의원 쓸모 없습니다. 안 찾아옵니다. 안 찾아와요. 그냥 뭐 민원이라도 갖고 찾아와주면 외롭지라도 않겠는데 안 찾아와요. 세력이 있고 권세 있는 자리 장관이다, 청와대 비서실장이다, 대통령이다, 대통령 비서실이다 이래야 찾아갑니다. 정권이 교체된다고 하는 것은 사람과 돈이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덤벼들지 저 같은 백면 스승에게 달려듭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들이 그 권력의 탄맛을 아주 완전히 누렸다. 그 증거로 이게 반미 자주화를 부르짖던 이들이 아주 이율배반적인 이중적 생활을 하고 있는데 반미 자주화 부르짖던 자들이 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뭐 스위스의 비싼 학교에 아들 유학 보내고 임종석은 딸을 뭐 시카고의 뭐 디자인 대학에 보내고 한명숙 민주 진보 진영의 대모인 한명숙 외아들 미국 유학 다 보내고 그 다음에 윤미향이라고 하죠. 윤미향. 이거 참 이름을 입에 올리기도 더러운 느낌인데 이 사람도 무슨 딸을 다 그 음악 대학에 다 보내고 다 그래요. 다 그래. 예외가 없어. 특히 나는 한명숙 씨가 그 민주 진보 진영 대모라고 하면서 말끝마다 우리 민주 진보 진영은 이렇게 아주 리드미컬하게 얘기를 해요. 그 소리 들어보고 막 역겨워가지고 민주 진보 진영은 이 사람들이 민주적입니까? 진보가 뭐예요? 진보 뭐가 진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 긴데 제가 막 생각해서 제대로 된 보수가 없는데 진보가 왜 있습니까? 이 말은 종북이라는 뜻이에요. 종북 주사파라 이 말이야. 민주 비민주지 비민주 주사파인 우리들은 이렇게 말을 해야지. 그 데모야. 그 데모가 감옥에도 갔다 왔는데 딱 잡아떼고 억울하다 그러고 이걸 살리려고 하는 거. 그게 민주적이요? 그게? 저도 나이 든 사람인데 이제 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되겠니? 해답은 국민이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국민이 깨어 있어야 돼. 3월 9일 대통령 선거 그 전에라도 이것들을 끌어내릴 수 있으면 끌어내려야 되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응축된 힘을 가령 정광훈 목사가 주장하는 그런 2년 전에 10월 3일 당권일의 최대 인파를 모으고 지금도 미국으로 곳곳을 다니면서 호소하고 있는 이런 분들을 우리가 성원하고 그리고 박수를 쳐주고 그리고 어느 날 우리가 들고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3월 9일 날은 이번 선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도 택시를 타고 택시기사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는데 무슨 야권에서 정책이 이러니까 정책이 우수하니까 대안이 좋다 이게 아니고 우선 좌익 세력으로부터 정권을 탈환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번 선거는 정권 교체다. 정권 교체 이러고 제가 택시에 내리면서 그 택시기사하고 주먹을 이렇게 약 마주쳤는데 그게 모든 초점을 맞춰야 돼. 단일 후보 만들고 그게 좀 부족하더라도 그 시비 걸 필요 없어요. 우리가 지금 긴급한 상황이 형법에도 긴급피난 정당방위라는 조항이 있어요. 긴급할 때는 홍수가 떠내려고 천재지변이 났을 때는 옆집에 뛰어들어가서 그 창문을 깨도 죄가 안 돼요. 강도가 칼을 갖고 덤빌 때는 내가 작은 칼을 갖고 덤벼들어 맞짱 떠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 지금 긴급한 사태고 정당방위를 행사할 사태다. 헌법상 제1기관인 국민이 우리들이 아주 절박하다. 이번엔 정권 교체다. 종전선언에 매달리는 자들을 쓸어내야 된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찬재 수고하셨습니다.